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현실적 물음, 경제적 불안, K드라마의 인기의 핵심 열쇠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인도 언론 두 곳에서 같이 실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한류 열풍 소식은 제가 계속 전해드려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혹시 인도의 한류 열풍의 소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다른 인도 한류 열풍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인도에서 한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히트 원인을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직업에 관한 관점에서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한국의 드라마의 매력은 순박한 로맨스와 팽팽한 스릴러의 생기를 불어넣는 잘생긴 배우들의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장소에 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성 있는 K드라마의 마약은 경제적 불평등의 세계에서 직업 불안정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이라는 냉정한 현실이 중심을 감싸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팬데믹의 긴 기간 동안 정점에 달했고, 크고 작은 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정리하고 수천 명이 실직한 것을 감안했을 때 진정으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일상적인 현실의 반영입니다. 벵갈루루에 기반을 둔 데이터 전문가 베니시 나비는 예를 들어 많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시간제 일자리의 관행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사이에 확대되는 격차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입학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직업에 대한 경쟁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한국 프로그램의 열렬한 시청자가 PTI의 그녀가 왜 그렇게 K드라마에 끌리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낡은 기계 대신 파격적인 직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일상의 고충을 조명하는 드라마는 이제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아르바이트지. 지난 일요일 밤 종영한 인기 예능 갯마을 차차차에서 서울의 야심찬 치과의사 신민아가 묻습니다. 그녀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졸업생이자 직업 전문가인 김선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일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게임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의 대작 오징어 게임에서는 456명의 필사적인 참가자들이 456억의 상금을 놓고 행거 게임과 같은 서바이벌 경쟁을 벌입니다. 계급 불평등, 부채, 절망, 순수한 탐욕을 주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의 생활, 특히 수도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우 비싸다고 베이징 북경대학교 중국학과 학생인 시르티 자게이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이 드라마에서도 한국말로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인주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부모 집을 떠나 경제적 자립을 원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중산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프로에 기반을 둔 PTI의 자이게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들은 돈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학생인 샤이프리아는 많은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PTI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또한 경비로 추가 현금을 벌고 관심 분야를 추구하기 위해 시간제 일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중독자를 찾는 K드라마는 성 고정관념에도 도전합니다. 국제 에미상 후보에 오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전문 간병인으로 한 남자가 등장하고, 나빌레라에는 70세와 23세 두 남자가 발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게드는 발레 댄서나 이러한 형태의 춤을 추고자 하는 남성에 대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기술의 글로벌 리더인 한국은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시장이며 2010년에 페미니즘의 새로운 물결이 표면화되면서 한국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가 진보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커피 프린스에서 풍부한 사랑과 관심, 또 도움을 받는 억척스럽지만 가난한 여성과 미생에서 성차별주의와 싸우는 절제적이며 효율적인 노동자 모습으로
브라운관에서 일하는 여성 묘사의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의 직장 내 학대에 대한 외침,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의 검색 포털 회사 여성의 실현. 한국 드라마는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 법률 및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사회의 기대보다 우리의 열정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캐릭터가 다시 꿈을 쫓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똑같이 할 용기를 줍니다. 패밀리맨의 스타 프리아마니, 또한 K드라마의 팬인 그녀는 서로 다른 역할이 연기하는 배우의 다양성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 이야기나 주요 전제에 주어진 캐릭터의 다양한 측면을 드라마에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역할에는 단순히 낭만적인 관심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PTI에 말했습니다. 베니시 나비에 따르면 실제 역할의 스턴트맨, 통역사, 자막작가, 약사와 사서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직업이 드라마에서 중심 무대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면서 교도소 교도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간수들이 있는데 그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정말 새로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K드라마는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직업의 많은 변형을 보여줍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식당 셰프는 초콜릿의 노년 셰프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관객으로 하여금 드라마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프랑시에드 슬로바키 연구소의 프랑스 학생인 락타니 나랑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이 드라마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의 비전통적인 직업 선택은 드라마 장르의 문화적 풍부함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또한 기존 직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좋은 칼럼이고 세세하게 잘 정돈된 듯한 글입니다. 제가 해외 언론들의 한류 분석 기사를 올리면 어떤 것은 엉터리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전국을 찌르는 기사들도 존재합니다. 기사란 한 개인의 개인적 의견과 객관적 사실이 혼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또 국가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기사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류의 불모지인 곳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